200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8세의 미녀 캔디 옥메이 키안이 저녁 식사 후 납치되어 구타를 당했고 며칠 후 발견됐을 때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캔디를 아는 모든 사람은 항상 착한 그녀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태권도 검은띠 구단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범인이 한 명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범인은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캔디와 범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불에 태워진 여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03년 5월 캔디는 미국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타국에서 일하느라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하여 죄책감에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캔디가 오랜만에 고향인 쿠알라룸푸르의 집으로 돌아와 온 집안 식구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특히 캔디의 아버지가 딸을 보고 상태가 아주 좋아져 캔디는 며칠 더 집에서 머물며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03년 6월에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자 캔디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며 캔디의 가족들까지 초대하였습니다. 식사 장소에 도착한 캔디는 우선 지하 주차장으로 가 주차하였습니다. 주차장은 아주 노후했는데요. 오직 출구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6월 13일 저녁 식사에서 28세의 캔디는 친구와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위해 술은 마시지 않았죠. 식사할 때 친척 한 명이 캔디에게 미국의 치안을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캔디는 미국은 대체로 좋은 편이고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도시의 일부 지역은 치안이 아주 나쁘지만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순경이 많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캔디는 최근 누군가가 본인을 미행하는 것 같다며 쿠알라룸푸르에서 생활하는 게 불안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친척은 농담으로 너가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쳐다보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의 말대로 캔디는 진짜 미녀였죠. 그리고 결혼 후가 결혼 전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캔디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식당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혼자 주차장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며 같이 가자고 했지만 캔디는 10여 분이면 올 거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홀로 떠났습니다. 캔디의 가족들은 30분이 넘도록 그녀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다 못해 캔디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예상대로 부재 중이었습니다. 캔디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여 그녀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바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지하 주차장의 CCTV였는데요. CCTV 속 캔디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지하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운전 중이었고 캔디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승용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아침부터 시내 곳곳을 수색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한 폐쇄된 공장에서 캔디의 승용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캔디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는 붉은 액체가 굳어 있었고 청바지 하나가 있었는데 위에는 남자의 DNA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사 범위를 수십 킬로미터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캔디의 아버지는 딸이 걱정되어 몸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현지 TV 방송국에까지 출연하여
전 재산을 걸고 딸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와 방송국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캔디가 실종된 지 4일 만인 2003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한 공사장 인부가 폐쇄된 공사장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됐습니다. 뭔가 타는 냄새와 썩은 듯한 악취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냄새를 쫓아갔습니다. 이런저런 물건이 쌓여있는 도랑 앞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불에 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시멘트로 채워진 2개의 자동차 타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봉사하였습니다. 이곳은 캔디의 승용차가 발견된 곳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폐기된 공장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공사장 인부가 건축자재를 찾으러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더욱 오래 방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엔 이미 많은 구경꾼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고 거기에 악취까지 뒤섞여 분위기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를 실험실로 보내 검사한 결과 손발이 묶여져 생전 몹쓸 짓을 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는데 목숨에 위협을 가할 만한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즉, 불에 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망 시각은 발견된 지 이틀 전이었습니다. 또 청바지에 묻은 DNA와 그녀의 몸에서 발견한 DNA가 일치하였습니다. 캔디의 가족은 제발 캔디가 아니었으면 했지만 치아 안의 DNA가 캔디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딸이 비참하게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캔디의 부모는 충격에 졸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실 캔디는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업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의 한 대학에 입학했으며 대학교 졸업 후에는 미국의 투자회사에 입사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에 꼴이 나였죠. 두 사람은 어느 커플보다 다정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조깅했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도 즐겼습니다. 캔디는 심지어 태권도 검은띠 9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갈고 닦은 태권도 실력도 그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캔디는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심한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니 말이죠.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캔디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경찰도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캔디를 위해 자발적으로 방송국에 모여 유족을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썼습니다. 이에 오히려 방송사 측에서 유족의 사생활 문제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많은 공권력을 투입시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순경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순경의 기억으로는 그는 한 교차로에서 캔디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캔디의 표정이 매우 불안해 보였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자도 어딘가 초조하고 부자연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순경이 신문을 하려고 하자 남자는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순경의 증언으로 주위 CCTV를 확보하여 아흐마드 나지브 아리스라는 남자를 지목하게 됐습니다. 6월 20일 경찰은 나지브의 집으로 찾아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밧줄과 철사 등 범행 도구를 찾아냈습니다. 신문실에서 나지브는 캔디를 만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였지만 그의 DNA와 캔디의 몸에 있는 DNA가 일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지브는 금세 또 말을 바꿔 본인이 캔디와 애인 사이라며
둘이 사귄 지 오래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나지브의 거짓말은 바로 들키게 됐습니다. 캔디의 부모가 딸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경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지브와 캔디를 목격하게 된 모든 사람을 확보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순경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나지브는 유력한 단서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어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며 사건 과정을 진술하였습니다. 캔디의 어머니는 모든 과정을 알게 되자 충격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딸을 혼자 주차장에 보내어 참변을 당한 것 같아 끊임없이 자책하였습니다. 나지브는 한 회사에서 청소부 일을 해왔으며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캔디를 보게 됐는데요. 그녀의 미모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캔디가 차 가까이 갔을 때 바로 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캔디의 차를 운전하여 바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나지브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등을 기다릴 때 한 순경이 당황해하는 캔디를 발견하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캔디는 나지브의 위협으로 경찰에게 도움 요청을 하지 못했으며 나지브는 순경이 반응하기도 전에 차를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나지브는 목적지 없이 운전하다 차량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걸 발견하여 타이어가 펑크난 것 같아 차를 세워 확인하려고 했지만 주차 후 캔디가 도망갈까봐 운전석에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초조한 둘의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캔디의 표정이 이상하여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지브는 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진 나지브는 캔디를 계속 위협하며 외진 곳으로 주차하여 캔디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캔디는 심하게 저항하였지만 나지브가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위협하자 할 수 없이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지브는 본인의 욕정을 채운 후 캔디를 찔러 차에 붉은 액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지브는 운전하다 버려진 공장을 발견하게 되어 캔디의 손발을 묶고 또 입을 막은 후 그녀를 공장에 버리고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사람들이 캔디를 찾고 있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아주 당황하여 본인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휘발유 한 통을 들고 캔디를 방치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나지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캔디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승보다 못한 이 잔인한 범죄자는 잔인하게 휘발유를 캔디의 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얼굴과 머리에 여러 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브는 캔디의 몸 위에 시멘트로 채워진 타이어 2개를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캔디가 완전히 탈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범죄를 저지른 지 4일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나지브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여 극형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지브의 가족 또한 그의 범행을 알게 되자 유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과를 받는다 한들 앞날이 창창했던 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법과 관습에 따라 나지브는 극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처형 전 채찍질도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나지브의 극형이 집행되어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일이 없게 됐습니다. 사실 캔디는 납치된 후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고 유약한 성격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악랄한 범죄자에게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제안대로 지하 주차장에 가족과 함께 갔다면 아마 비극을 피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외진 곳에 가게 되면 꼭 일행과 함께 하세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